금요일장 잔금 해제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부에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키우나 코스닥은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이죠. 반도체 위주의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뤄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확인하시죠.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해 주실 때 반도체가 올라가면 왕의 귀환으로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유영화 과장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딱 그런 날이네요. 오늘 외국인이 벌써 2천억 이상 삽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에서 팔고 삼성전자로만 2천억을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200억 정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AI와 반도체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힘냅니다. 수급을 빼앗긴 쪽은 눈에 보이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폈고요. 이제 시장 내에서 수급에 대한 얘기 가기 전에 저희 ASR 종목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덴티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오르다가 오늘은 살짝 하락인데 오늘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말씀 주셨던 가격이 17만 원 목표가였거든요. 오늘 딱 찍었습니다. 덴티움. 이거 정말 1월에 살 걸, 2월에 살 걸, 3월에 살 걸 계속했던 그런 종목일 텐데 네. 덴티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일단 덴티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시세는 중국의 VBP 시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시장의 어떤 좀 성장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잘 나고 있는데 저번에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중국이지만 시장이 보고 있지 않은 신흥국 또 인도 쪽 그런 쪽도 저는 2030년까지의 성장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급 이슈로 또 덴티움이 이제 기관들은 찬집이면 또 살짝 좀 그 비중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이슈로 만약에 판다면 그때가 저는 또 진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딩 하시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또 사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아비코전자.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DDR5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요. 일단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13%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도 일단 빨간불 켜고 있고요. DDR5 계속 얘기 나왔었고 기대는 있었는데 주목받지 못했었잖아요. 이제 약간 복권 긋는 느낌으로 기다리면 됩니까? 저는 일단 반도체는 제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퍼즐이었던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 반도체의 업사이클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더 이제 가져가시는 이제 수익을 누리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아비코전자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 업사이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DR4에 대한 감산을 굉장하게 그리고 재고 밀어내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DDR5는 감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격도 밀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R5의 그 전환, 가속화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가장 큰 수혜주는 여전히 저는 아비코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DDR5 쪽에서는 메탈 인덕터의 수동 부품을 납품하는 아비코전자 가장 좀 선호하게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좀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거래량을 실은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왼쪽 보시면 굉장히 큰 양봉 보이실 거예요. 네. 음봉도 보이실 거고 그게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반등할 때도 이 친구는 사실은 반등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제 한 번에 양봉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별로 이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세를 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역시나 홀딩 의견으로 AS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항상 금요일의 패턴이죠. 한 주간 수급적인 관심을 받았던 섹터 무엇이 있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뭘 샀나 들여다봤더니 이번 주는 압도적이네요. 이 초록색 전부 다 화장품 쪽이 되겠고요.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있고 OLED 자동차 부품 여전합니다. 화장품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화장품은 이미 지난주에 북미 쪽의 OEM,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있던 쪽이 이거 되게 좋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빈집에서 완전 이제 그 밸류를 한꺼번에 거의 한 주 만에 다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인해서 저평가에서 이제는 그 본래의 가격까지 저는 좀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되게 좋은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아마도 제가 볼 때 지금 그 수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분기도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까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정 받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또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를 주도한 어떤 주도 섹터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자동차 부품도 지금 마찬가지로 북미나 인도, 멕시코 쪽에서 생산이 가능한,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밸류를 좀 전기차 밸류를 추가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오르락 내리락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더 압축해서 저는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애플 쪽이에요. 애플 실적 나오고 생각보다 아이폰 판매 데이터가 괜찮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애플 쪽의 시세가 그렇게 아직은 안 나고 있습니다. 애플빨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관심을 좀 받았네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까지도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저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반도체도 보셨겠지만 반도체도 2분기 실적 최악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냥 압도적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전략으로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사고 있기 때문에 IT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애플의 밸류체인인 뭐 LG 이노텍, BH,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 수급적으로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저희 디스플레이도 좀 궁금한 게요. 이번 주 디스플레이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딧불 장사 이러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디스플레이 쪽으로서는 일단 그 모멘텀이 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에 OLED 패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실제로 업계에서도 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LG 쪽에서의 소재나 부품, 이녹 첨단 소재나 P&H테크,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수급이 계속 유입됐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특이점을 보였던 종목들, 그것만 훑어도 사실 한 주 시황을 좀 다 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 살펴봤고요. 이제 과장님이 픽한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살짝 이제 애플 관련한 종목들에 나왔던 거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긍정적 수주잔고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비수기를 극복한 1분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흑자 전환 점검을 하죠. 사실 애플 관련 종목들 중에 많잖아요. 자화전자, 더구전자, 뭐 말씀하신 이노텍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하이비전 시스템인 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1분기에 항상 적자를 냈었어요. 네.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1분기에 적자 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22년 뭐 이렇게까지 네. 1분기 계속 적자를 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9년 이후에 사실은 처음으로 1분기 흑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 매출은 371억, 영업이익 44억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높은 북미 고객사양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먼저 좀 조정을 받은 감이 있어요. 1분기 실적 안 나오겠지 그러면서 먼저 빠졌는데 근데 의외로 호실적이 나와서 아마 이제 주가가 다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수익성 개선이 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지속이 가능한지가 파악이 될 거니까요. 첫 번째로는 자회사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부가 제품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마진이 개선이 됐는데 네. 자,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 요 회사. 퓨런티어가. 네, 네네. 퓨런티어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YOY로 1000%. 와. 네, 플러스가 됐는데 자동차의 전장 쪽에서의 이 자율주행 레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레벨 4 얘기 이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레벨 2에서 필요한 이 카메라 자동차 한 대당 카메라 대수가 한 7개에서 8개예요. 그런데 레벨 3에서 필요한 게 한 12개. 그럼 레벨 4에서 필요한 거는 최소 15개 이상이거든요. 배로 증가해버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수도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그 카메라 성능도 같이 이제 고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장비도 이 고난이도의 성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회사의 긍정적인 실적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긍정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핵심은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파악됐기 때문인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1분기 수주 잔고 보면은 2,142억 원으로 장비 회사인 만큼 아무래도 수주 잔고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동안 수급을 봐도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는 지금의 모멘텀을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인데 일단 투자 포인트 제목으로는 하반기가 진짜입니다. 보통 이런 IT 업체들 저희가 얘기할 때는 P와 Q를 봐야 되잖아요. P, Q가 모두 늘어나는지 아니면 압도적인 P나 압도적인 Q의 증가가 있던지 그게 돼야 되는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주잔고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수급을 가파르게 유입시키고 있어요.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제가 요 노트북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 개인분들이 지금 되게 가파르게 팔고 계세요. 네, 개인분들이 가파르게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가파르게 사고 있는데 요럴 때 사실은 이제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 모멘텀을 본 거고 저는 그게 결국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들 체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사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폴디즈 줌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전면 카메라에 대한 아무래도 좀 고도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펙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애플의 지금 행보를 생각해 보면 네. 중국 쪽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가파르게 지금 이 공장을 좀 이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장비의 수요, 검사 장비가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수요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장비를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주 잔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2분기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아마 이제 납품이 되면서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요. 2분기 영업이익 57억 원 예상을 하기 때문에 2분기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투자 포인트를 듣고 있으면 정말 이게 시간 문제다. 방향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성장적인 측면도 볼게요.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 부품사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한데 그 외에 좀 사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영상 처리 기술이라든지 모션 제어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차츰 더 전방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최근에는 2차 전지 생산 라인 쪽에 수주가 또 있었거든요. 장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방 산업 확대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밸류가 좀 싸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올랐다고 생각해도 PER이나 PBR 모두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지금 영업이익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좀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총이 돼야지 좀 적정평가라고 보시는지 가격 궁금합니다. 네, 1차로는 목표가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 3월 좀 많이 밀렸다가 실적 나오고 깜짝 놀라 더 올라간 흐름을 나타냅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저희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제이오입니다. 역시나 한동안 엄청 뜨거웠던 네.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또 2차 전지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이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수혜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체인지 해보죠. CNT 파우더, 뭐 CNT 도전제 얘기 나올 때 한참 이게 제이오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살펴주세요. 네. 이제 그 CNT 도전제 하면은 일단은 나노신 소재랑 많이 혼돈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제이오 같은 종목들은 지금처럼 2차 전지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서 공부를 미리 해두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는 일단 CNT 도전제라는 것의 원재료인 파우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CNT 파우더인데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이 나노신 소재랑 다른가를 보시면 밸류체인 보시면 돼요. 제이오가 이 CNT의 소재, 파우더를 납품을 하고요. 네. 그것을 이제 소재 가공사, 분산이라고 하는 나노신 소재나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에 보내고 그게 결국에 이제 분산 처리, 액상화가 되어서 셀사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은 셀사가 제이오야, 너 나노신 소재에게 분산 처리를 맡기렴 이렇게 보통 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셀사가 저 소재 업체와 이 분산 업체를 다 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NT 도전제라는 것은 파우더, 그다음에 용매, 분산제를 섞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셀에 네. 들어가는 도전제가. 근데 이 활물질과 잘 섞이기 위해서는 특정 용매에 풀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CNT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굉장히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뭉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뭉쳐있는 소재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네. 용매와 분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적용하기 쉽게 보조를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NT 도전제의 실제 성능, 그러니까 이 도전제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냐, 전도성이라든지 소재의 특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CNT 파우더. 그렇기 때문에 이 CNT 도전제 중에서는 이 제이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제이오다. 근데요, 이 CNT 도전제가 그럼 2차 전지 배터리의 뭐 차세대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역할은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증가시켜 주고요. 네. 그다음에 충전 속도를 또 향상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배터리의 수명도 증가시켜 주고 또 안정성 향상도 좀 유지를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능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는 이 소재가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것들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카본 블랙보다 이 탄소 나노튜브를 넣었을 때는 훨씬 그 양극재, 활물질 이런 것들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회사는 20년간 이 CNT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품질의 현재 CNT 파우더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원래 하던 본업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산을 하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양산하는 설비를 그 회사 내에서 잘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 투입됐던 도전제로 카본 블랙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성능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CNT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주행거리 늘고 충전, 뭐 성능 향상되고 약간 만능 조미료 느낌, 다시다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좀 중요하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서 이 CNT 파우더의 수요를 땡기는 건지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일단은 지금 그 저희가 미드니켈이랑 하이니켈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네.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이 하이니켈인데 하이니켈 쪽에서 이제 많이 좀 쓰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원계 양극재 쪽에서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것은 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전기 전도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자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부에 또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본 블랙을 이제 CNT 도전제 쪽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LFP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LF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성차도 그렇고 셀사들도 그렇고 다 지금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온 전도도가 좀 낮은 게 단점인데 이것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활물질 투입량 늘어날 거고 전도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제2호의 어떤 CNT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38,0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조금 밀릴 때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살피시면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